안 했다. 그 얼마나 그 대단한 사람입니까? 스피노자의 일화들 말한 가운데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네덜란드를 두고서 이제 프랑스와 독일이 이렇게 전쟁을 했을 때 프랑스군이 네덜란드에 진주를 했어요. 그럴 때 이제 프랑스군의 그 전체의 총사령관이 스피노자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거기 그 나라에 있다는 걸 알고선 한번 철학적인 담론을 하자. 그래서 자기에게 군막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별 생각 없이 가서 그 초대응에 가서 그 군사령관하고 철학 얘기를 좀 오래 하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떤 오해가 생기는 거 아니면 네덜란드에서 볼 땐 말이죠. 네덜란드는 근데 프랑스 편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프랑스의 그 총사령관의 막사에 가서 오랫동안 얘기했다는 건, 이건 뭐 스파이노를 안 했을 턱이 없다 이거예요. 적의 사령관하고 그렇죠. 거기 갔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놈을 죽이려면다 스파이다 하고서 이제 그 군중들이 무슨 몽둥이, 괭이 이런 걸 들고서 막 그 집을 에워싸왔습니다. 이놈 나오라고 죽인다고. 그랬을 때 스피노자는 그 피해가 다 나고 그러면 그거 죽었겠지만은 태연히 나타났어요. 사실은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그 스파인들은 안 했다. 철학적인 그 얘기만 끝났지 내가 거짓말할 사람도 아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하도 태연하니까 그건 거짓말 아니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마저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돌아가실 때 스피노자 외아들이니까 그 재산의 그 대부분이 그냥 아들에게로 상속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지금 도수가 말한 것처럼 그때는 벌써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때는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의 덕분에 파문을 면했던 사람이 아버지 돌아가신다니까 끈 떨어진 빈박처럼 돼가지고서 파문 당했습니다. 파문 당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아주 무력한 사람이에요. 파문 당한 사람은 아무리 건드려도 어떻게 호소할 길이 없는 그러한 무력한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 그래서 그 많은 재산 가지는 사람이 무력하니까 그 재산을 탐낸 사람이 있는데 남도 아닌 그 누이와 매부가 그 억지로 그냥 막 뺏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스피노자는 이것은 내가 뺏기면 재산이 탐나서가 아니라 재산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걸 그냥 뺏기면 이건 정의가 무너지는 것이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끝까지 싸워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이 그 문제를 네덜란드 법정에다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법정이 그래도 정당하게 판결을 내려가지고서 그 재산이 스피노자에게 돌아가도록 해줬습니다. 고소해서 이긴 거죠. 이겨서 받은 것을 그냥 줬어요. 무이동상. 그러니까 내가 그 재산 때문에 한 건 아니다. 정의가 무너지는 걸 내가 그냥 보고 수 없으니까 했다. 그렇다 하나 이해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자기를 재산을 뺏으러 가는 사람한테 재판을 해서 이기고 사회 정의가 그런 탐욕에 의해서 무너질 수는 없다. 그래서 그걸 이기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자기 누이하고 매부한테 그 재산 전부를 줘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가난하게 산 거예요. 그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도 이 사람은 그렇게 우리가 슬퍼할 것이라든가 기뻐할 거든가 그런 게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연의 거시적인 법칙 속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도 우주가 하나니까 여기 얘하고 다른 독립된 개체일 수가 없어요. 이게 나무에서 나무 잎들이 자기는 독립된 개체라고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저 뿌리부터 저 꼭대기까지 다 연결되어 있듯이 이 우주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법칙적 세계인데 그거를 전부 알게 되면은 그 상당히 많은 윤리적인 악이 해소될 수 있다. 뭐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사람들 서로 싸우지 않아요. 서로 이럴 때마다 싸운다는 건 모르면 하는 거 아니는 이쪽 팔과 이쪽 팔이 서로 싸우는 건 마찬가지고 나무의 잎이 여러 가지 근데 서로 나무 잎들이 서로 많은 그 태양광을 받으려고 서로 싸우는 건 마찬가지다. 싸울 리가 없어요. 다 하나인데 하나인 그 실체가
서로 부부끼리 서로 싸우는 건 아주 어리석은 짓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또 평화론자이기도 하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어떠한 그 윤리적 목표라고 그럴까? 그런 이념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그런 목표가 뭐가 있겠는가? 이런 거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한국 사람들의 지금 가치관이 전체가 협력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 가장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한 문제로 생각할 때 말로는 그렇게 안 하죠. 가장 소중한 게 인격이다, 뭐 우정이다, 사랑이다 할지 모르지만은 가장 소중한 것으로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가는 것은 뭐냐면은 돈, 권력, 향락 이겁니다. 사람들이 돈, 권력, 향락을 가장 삶에 소중한 것으로 믿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우리 살고 있으면은 협력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나 권력이나 향락은 전체의 총량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금년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땅덩이를 일정하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탐나는 권력의 자리도 뭐 대통령 자리 하나, 부통령 자리 몇, 뭐 장관 자리 얼마, 숫자가 국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향락의 무슨 그 기회 같은 것도 그 향락의 기회라는 건 돈을 사야 되니까 돈이 국한되어 있고 향락의 그런 기회도 국한되어 있고 권력의 자리도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한된 걸 가지고 서로 다투게 되면은 협력이 안 됩니다. 협력이 안 되면은 결국은 사회는 쓰러지는 겁니다. 협력이 잘 될 수 있는 가치관이라는 것은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향락도 아닌 얼마든지 전체의 총량을 늙을 수 있는 가치, 이게 뭐냐면은 나는 그걸 내면적 가치라는 말로 이렇게 부릅니다. 내면적 가치라는 말은 외면적 가치와 대하는 말인데, 외면적 가치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돈, 권력, 향락이 외면적 가치라면은 내면적 가치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우리의 인격, 평화, 자유, 건강, 생명, 우정 이런 건 전부 굉장히 수가 많은데 그 내면적 가치를 서로 최고의 가장 바람직한 가치로 알고 우리가 축을 한다면은 얼마든지 총량을 늘고 있으냐.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을 얼마나 늘 수 있죠. 그냥 남자들이 건강하다고 해서 여자들 건강에 아무 지장 안 줍니다. 그리고 장수라는 게 TO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서울 사람이 오래 살아도 부산 사람 오래 살아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적 가치를 서로 많이 키우려고 한다면은 총량을 얼마나 키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인상 설계만 잘하면은 너도 네가 하고 싶은 인생을 갖고 나도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을 갖고 갔을 수 있다.